자, 안녕하세요. 늘푸른 곤충농장 늘푸른팜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것을 데리고 왔어요. 어제 바로 제가 서울에 다녔는데 물고기나 좋아하거나 뭐 여러가지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은 꼭 가시는 데가 있죠. 바로 청계천 애완동물 거리입니다. 그곳을 가게 되면 여러가지 동물들과 뭐 파충류, 애완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이 녀석을 데리고 왔어요. 자, 여기 바로 뭘까? 소라게입니다. 육지 소라게고요. 여기 총 10마리를 제가 데리고 왔어요. 좀 제법 사이즈가 크죠? 얘네들은 제가 한 마리당 3,000원에 데리고 왔는데 꽤 저렴했어요. 인터넷 가격보다 저렴하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얘네들 다리가 한두 개씩 좀 부절이 되어 있습니다. 부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잘려 있다는 거죠. 인도 소라게라는 종류인데 얘네들은 꽤 대형종으로 커요. 한 주먹만하게 크고요. 그 크기는 좀 오랫동안 기간이 걸리겠지만 수명은 30년 정도 사니까 일반 가정에서 키우기에는 제대로만 갖춰진다면 오래오래 키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7년 정도 키웠다고 그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환경만 제대로 갖춰주고 먹이도 좋은 먹이 주고 물도 신선한 물 주고 온도도 맞춰주면 그렇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죠. 일단은 제가 청계천에서 급하게 이제 데리고 왔어요. 어제 바로 저녁에 내려오다 보니까 세팅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세팅은 제가 맞춰줄 거고, 기본적인 먹이, 물, 그 다음에 온도를 맞춰주면은 이 상황에도 지금 거뜬히 살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도 좋으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충분히 어항에다가 이쁘게 꾸며야겠죠. 자, 일단은 소라게는 온도는 25도에서 28도씨에 충분히 살 수 있고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좀 살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습도도 굉장히 좀 높으면 좋고요. 요즘은 베딩 같은 경우에는 코코피드 쓰거나 산호사를 쓰는데 섞어서도 좋아요. 섞어줘도 좋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굵은 용도, 굵은 요런 거는 좀 깊이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급하게 제가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베딩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은 적은 양이에요. 얘네들 허물을 벗을 때 깊게 들어가서 안전하게 허물을 벗어야 되는데 보통 키우시는 분들 얇게 까시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허물 벗을 때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일단은 한번 세팅을 먼저 해볼게요. 얘네들은 여기 놔두고, 자, 지금 준비한 통은 꽤 넓어요. 저는 농민이다 보니까 이런 박스가 많아요. 여기다가 일단은 키울 거고요. 그 후에는 제대로 된 어항에서 관리를 해야겠죠. 일단 베딩을 깔아줍니다. 베딩을 깔고, 자, 베딩을 깔았죠. 되도록이면 높을수록 좋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애들이 숨을 수 있고, 탈피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깊게 들어가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유목도 없고 주변에 산이 많아서 그나마 좀 깨끗한 이런 참나무 껍데기를, 숲이라고 하죠,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여기 안에서 보통 들어가서 숨어서 애들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놔둬볼까요? 이렇게 놔두고, 보통 야생에서는 육지 소라게들은 물이 지어서 생활하고, 또 햇볕이 쨍쨍할 때에는 요런 구멍 사이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요. 소라게는 야행성이에요. 또 제가 이렇게 소라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거는 옛날에 제가 소라게를 한번 키워봤어요. 그때는 야행성인 줄도 모르고 키웠다가 새벽에 잠을 못 자요. 워낙 바시락바시락 거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농장에서는 제가 충분히 따로 이제 온도도 세팅되어 있고 이제 습도도 세팅되어 있는 분뱅이 사육장에다가 한 켠에다가 모셔 놓을 건데, 거기에는 이제 제가 소음 걱정은 없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소라게를 키우신다면 그런 소음에 대한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자,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세팅을 했는데 여기다가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물고기를 키우다 남은 요런 이제 흑사랑 산호사인데 그거를 여기다가 좀 얇게 깔아줄까 합니다. 자, 지금 이거는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현재 얘네들이 청계천에서 열악한 환경에 사는 환경보다는 매우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이런 플라스틱 통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다니기가 어려워요. 미끌미끌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런 베이딩 같은 거를 조금 얇게라도 깔아주면은 얘네들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아주고요. 소라게는 활동력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야행성이다 보니까 밤에는 월등한 활동력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더 보충해야 될 것은 이제 코코피트를 제가 더 구매를 한 다음에 그냥 상호사도 섞어주면 좋고요. 높게, 그러니까 깊게 이렇게 이만하게 깔아줘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탈피를 할 수 있을 정도 안전하게 그렇게 깔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한 마리씩 넣어 볼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보시다시피 제가 청계천에서 데려온 애들이라 이렇게 껍데기들이 굉장히 안 좋고 얘네들 몸에 맞지가 않아요. 이만큼이 노출이 돼 있다는 것은 얘네들이 좀 불안해합니다. 되도록이면은 이런 쉘을 자기 몸보다 조금 큰 것을 여유를 두고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쉘갈이라고 지금 있는 집보다 좋은 집에 이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소라기를 넣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소라게 먹이죠. 보통 기본적으로 소라게 먹이 같은 경우에는 전용 먹이도 있고 전용 젤리도 있어요. 근데 가격도 제법 나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해수어도 있습니다. 해수어도 있고 거북이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료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해수어 사료, 자, 거북이의 감마로스, 그 다음에 거북이의 렙토민 사료, 그 다음에 테트라비트라는 이런 열대어 전용 사료. 요거는 이제 초식 물고기가 먹는 그런 전용 사료지요. 요런 거는 이제 구비를 해두고 골고루 먹이는 게 얘네들 영양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요오드라는 성분이 이렇게 소라게한테는 좋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은 그 성분을 잘 보시고 안 먹여주시는 게 좋고요. 잡식성이라서 뭐 여러가지 뭐 밥풀도 먹고 과일도 먹고 뭐 생선도 먹고 여러가지를 잘 먹습니다. 그러므로 자극적이지 않는 그런 음식을 주지 마시고 이제 뭐 자극적이지 않고 소금기가 좋고 그런 거를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네들한테 밥을 주려면 이런 그릇이 필요해요. 일단 급하게 제가 도시락 반찬통을 구해왔는데 이런 그릇이 필요해요. 왜 3개가 필요하냐? 한 곳에는 이제 사료를 놔두고요. 또 한 곳에는 일반 민물을 놔둬야 되고요. 한 곳에는 이제 해수물을 놔둬야 됩니다. 얘네들은 인도 소라게나 딸기 소라게나 바이오 소라게가 종류가 있는데 다 해안 근처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물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산란을 하게 되는데 바닷가에 가서 산란을 하죠. 그거는 근데 사람이 키울 수가 없어요. 매우 작은 플랑크톤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커가는 거라서 인위적인 공간에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네들을 뭐 이왕 데리고 온 거 오래오래 안전하게 키우는 게 좋겠죠? 네. 자, 사료를 줄 때에도 뭐 여러 가지 섞어줘도 돼요. 이렇게 감마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뽀셔서 얇게 뽀셔서 얘네들이 먹기 쉽게 해줘야 되고요. 또 이게 건조한 거다 보니까 사료는 건조한 거 보니까 이제 물을 좀 넣어서 불려서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자
이건 테트라비트라는 사료인데 이렇게 부셔서 주면 되고요. 이게 건조한 사료다 보니까 얘네들이 먹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 넣어서 촉촉하게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골고루 한번 넣어 볼게요. 왜냐면 청계천에서 거의 굶다시피 했으니까 여러 가지를 넣어 볼게요. 요 사료는 해수어 사료인데 이렇게 동물성 먹이도 있고 녹색인 식물성 먹이, 그러니까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그런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굉장히 몸에 좋겠죠. 이외에도 요즘 새우도 관상으로 많이 키우잖아요. 그 새우 전용 사료도 주셔도 아주 무방합니다. 갑각류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물을 준비해요. 물을 살짝 넣고 이렇게 살짝 불려주면 됩니다. 얘네들 먹이를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뭐 많이 줘봤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그런 식으로 주면 됩니다. 제가 한번 여기다 놔둬볼게요. 왜냐면 야행성이다 보니까 지금은 안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밤에는 얘네들이 예민한 후각으로 이제 먹게 되지요. 자, 이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물은 되도록이면 수돗물은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수돗물에 그 미생물을 죽여주는 그 불소라 하죠? 염소인가? 그 성분이 얘네들이 먹게 되면은 아가미를 붓게 만들어서 죽게 된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하수나 정수기물 또는 이제 생수를 주셔야 됩니다. 생수를 넣어서, 자, 맨 끝에다가 제가 놔둘게요. 이렇게 생수도 놔두고, 자,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수물이 필요하죠. 해수물이 필요한데 뭐 여러 이제 사육자분들께서 해수물을 주시지 않으시고 천일염을 가지고 이제 바닷물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천일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오드라는 성분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지 소라게들한테 좋지가 않은 거죠. 자, 해수물을 제가 한번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죠. 갑시다. 여기는 제가 이제 숙직하는 방입니다. 뭐 완전 취미생활도 하죠. 여기 보시면 작은 귀여운 고양이들 제가 구출을 했어요. 야옹아, 야옹. 방금 밥을 먹여서 이제 자려고 하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늑대거북이입니다. 보시면 아직은 작죠? 자, 제가 해수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해수어를 키우고 있어요. 해수어를 이미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좀 산호들이 많이 죽었는데 요즘 워낙 바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수어를 키울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제가 이제 올릴 거예요. 해수어를 쉽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올릴 거예요. 일단은 저는 이제 해수물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물을 떠서 이렇게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수염이라는 것을 구매를 하신 다음에 조금씩만 주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종이컵 제가 아예 측정을 해 드리자면은 저 해수어 같은 경우에는 염도가 2.2, 2.021, 2.025 측정을 해서 그렇게 해수염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렵잖아요. 어려우시니까 제가 아예 정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물 1리터를 준비를 합니다. 1리터를 준비하고 거기에 이제 해수염을 자 75g에서 나누기 236 27에 14 36.5g을 넣어주시면 돼요. 36.5g을 1리터에다가 해수염을 넣고 잘 섞으신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얘네들한테 급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1리터에 36.5g의 해수염을 타서 잘 섞으신 다음에 보관하셨다가 얘네들한테 먹이로 물로 주면 됩니다. 해수염도 굉장히 중요해요. 얘네들한테는 바다에 살던 녀석들이니까, 바다 해변가에서. 또 해수염 먹는 이유가 많은 미네랄이 있어요. 얘네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챙겨주셔도 좋습니다. 건강하게 키우셔야죠. 네. 이렇게 되었고, 자, 기본적인 이제 세팅이 끝났어요. 이제 온도를 맞춰준다거나, 네, 습도를 맞춰준다거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8도 정도 맞춰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제 얘네들도 이제 쉘가르를 해야 될 테고, 이제 먹이도 먹어야 되고 해수염도 먹고 끝났어요. 네, 요것만 이제 관리하시고 밥은 한 2일에서 3일에 한 번씩 넣어서 주시면 됩니다. 사회성 있는 그런 이제 소라게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한두 마리만 키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4마리, 5마리 정도 키워 주셔야 돼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사육에 대한 기본적인 팁은 제가 알려드렸고, 뭐 이후에도 제가 좀 더 사육장 업그레이드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